이종명 제명, 김진태, 김순례 징계 유예. 전당대회 선거일 이후 징계 요무 및 징계 수위를 결론 내기로.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자유한국당의 안일한 사퇴 인식이 놀랍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당한 간판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윤리 개념이 없는 자유한국당 윤리 결정답습니다. 이른바 5.18 공청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두원,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화제 사진 먼저 준비했습니다. 사진 준비됐습니까? 보겠습니다. 네. 낯선 장면입니다. 네.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과 밝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장제원 의원이 참석했고요. 문 대통령은 장 의원이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직접 나와 있는 관객들에게 박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오래간만에 보기 좋은 장면이 연출됐어요. 물론 저 이면에는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은 네. 저런 모습은 자주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면에 복잡한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이해충돌 얘기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때 예산 쪽지 예산 얘기 나오면서 장제원 의원도 거론됐었거든요. 네, 그랬죠. 예, 근데 어쨌든 대통령한테 칭찬받았으니까 장제원으로서는 모든 게 말끔히 다 해결이 된 거고 또 본인도 인기가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네. 잘한 일이고요. 네. 저런 모습을 국민들이 원하죠. 근데 이제 저 장제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보인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잘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같은 지역구였어요. 그것도. 원래 대통령 지역구였구나. 네네. 부산 사항가요? 예. 네. 부산 사상. 사상, 네네.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수는 더없이 좋은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장제원 의원이 그렇네요. 꼭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저 자리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좋은 모습이고요. 뭐 좋은 이미지 연출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장제원 의원 칭찬하는 장면을 보기 드문 장면을 또 봤습니다. 자, 우리 정치권이 너무 극단으로 너무 혐오와 대결 대립으로만 치닫기 때문에 이 사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자, 뉴스에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종명 의원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평가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만약에 선거가 다음 달에 있다면 저런 결정을 내릴까요? 왜냐하면 2부 망천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정태욱 전 의원이 전에 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방선거 전에 그런 발언이 나와가지고 바로 출당 조치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표 떨어진 소리가 어수선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는데 저런 결정을 내린다. 이거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태극기 세력의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네. 태극기 세력의 볼모로 잡혀 있다. 셋 다 사실은 징계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종명 의원은 지금 징계, 제명이 처리가 된 게 아니고 네.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또 의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본인이 또 열흘 안에 재소명을 요청을 하면 또 받아들여지고 본인이 또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흘 안에. 네. 그리고 이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당규에는 있더라고요. 네. 입후보하면 등록하면 그 이후로 미룬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차기 당 지도부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종명 의원이 제명 처리가 의총에서 3분의 2 의결로 된다면 김진태, 김순례도 피할 길이 없겠죠. 그 당시가 되면. 네. 안 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사실상 3명한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종명 의원의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났는데 이 의원이 열흘 안에 재심 요청할 수가 있고 재심이 설령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명에 찬성할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것도 이제 미지수고요. 네. 또 설령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직 유지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선거법에 그렇더군요. 비례대표인데도 예, 당을 쫓겨나는데도. 합당이나 네. 해산이나 제명의 경우에는 당적이 변동이 있어도 그냥 네. 의원직을 유지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큰 징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설령 본인의 재심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또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제명에 찬성하더라도 그래서 무소속으로 쫓겨나더라도 얼마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네요. 제 생각으로는 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공약으로도 내세울 수 있어요. 이종명 의원의 제명 처리를 내가 막겠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표를 달라. 그래서 설령 떨어지더라도 제명이 안 되도록 구명 운동을 하지 않겠어요, 의총에서? 왜냐하면 이종명 의원이 제명 처리되면 바로 그 화살이 김진태 의원, 김순례 의원한테 오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막아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오늘 윤리 결정은 어찌됐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징계를 윤리위원회를 미룬 거니까요. 네, 유예한 거니까. 논란이 됐던. 사실상 저는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봐요. 두 네. 명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네. 방금 나온 중앙일보 기사 제목도 비슷합니다. 5.18 폄훼 징계도 헛발 태극기 부대 눈치 보나. 제가 방금 전에 기사를 읽다 나왔는데. 자, 논란이 됐던 이종명 의원의 그 논란의 발언 일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5.18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또 수많은 진실은 은폐되어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북한군 개입 여부입니다. 첨단 과학화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 반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게 밝혀냄으로써 이 5.18이 정말 북한군이 개입된 것이었다. 합리적인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나가야 됩니다. 직접 들으시니까 또 할 말이 많이 생기죠. 저는 차라리 저런 주장,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려면 차라리 그냥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고 폭동이었다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은 인정한다. 유공자들의 아픔을 이해한다. 근데 북한군 개입은 우리 밝혀보자 이런 건데요. 첨단 장비로 밝히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 그것도 비극인데 무명묘가 있대요. 그걸 파묘해서 DNA 검사를 했더니 뭐 5세 아이, 어린아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누굽니까? 지만원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네. 북한군 게릴라의 무덤도 11군가가 광주에 있다 해서 그 재판 과정에서 묘를 네. 파봤더니 사실 아이였다 이런 네. 얘기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극우 인사라고 할 수 있죠. 조갑재 씨. 네. 조갑재 씨 같은 경우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더군요. 네. 그러면서 600명의 군인들이 흔적도 없이 나타나 유혈 사태를 저지른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투명 인간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SF 영화로도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그 조갑재 씨조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갑재 보수 논객으로 아주 알려지신 분이잖아요. 또 네. 조갑재 씨마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서청원 의원 당시 조선일보에서 파견가 있던 광주에 취재가 있던 서청원 기자가 6일간의 무정부 상태에서 은행 하나, 가게 하나, 도청에 문건 하나 털린 게 없더라. 이게 폭동이냐라고 기사화했던데. 그러면 참 보수 진영의 김진태 의원, 김순례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5.18 북한 개입설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그럼 뭐랑 똑같냐면 안중근 의사가 친일파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논란은 불필요하고요. 네. 왜 아직도 이런 분들이 국회에 남아 있느냐 그런 게 신기하잖아요. 이 국민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나와 있다는 거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일인데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은 이런 일을 대응하는 자유한국당이 또 더 문제예요. 처음부터 뭐 제대로 대응을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탁 잘랐으면 이렇게 일이 네. 커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뭐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참 야당복이 많은 거죠. 네. 그 이야기가 또
근데 사실 이 5.18에 야당 복이 대해서 많은 것입니다. 법적인 판단이 이런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목적 살인 등 폭동 이 네. 혐의로 결국 사형까지 받았잖아요. 네. 결국 폭동을 일으킨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이미 평가가 내려진 거예요, 사실은. 네. 아니 근데 이분들은 뭐 법정 아니 지만원 씨도 여러 차례 법원에서 유죄를 그러니까요. 받았지만 그런 거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 만약에 안다면 당연히 전두환 전 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신동아 인터뷰를 했는데 신동아 2016년에 한 인터뷰군요. 네. 최근에 다시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는데 정호영 전 의원이 이북에서 600명 왔다는 거예요. 지만원 씨가 주장해요 하니까 난 오늘 처음 듣는데 저희 취재진이 최근에 전두환 측과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해봤더니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명예훼손 1심 남았는데 괜히 더 이거 광주 시민들 민심을 건드려가지고 지금 보면 이게 자유한국당 지지율 떨어지죠. 여러 보수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그분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김진태, 김순례 의원만 뭐랄까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라고 뭐가 좋겠어요. 근데 뭐 여당에 좋은 일이죠. 뭐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이게 공천을 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네. 그게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대에 이제 다 그런 인사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뚜루를 찾아보면 거기까지 갈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사람을 제대로 가려서 공천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 또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공천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처음부터 공천하는데 그것까지 뭐 검증할 수는 없었을 수도 있겠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자꾸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아지더라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선행학습이 아니라 후행학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대단하던데요.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네. 몰려다니면서 김진태 의원을 옹호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붕 뜰 수도 있죠. 네. 일부 언론에서 퇴행적 역사 논쟁, 역사 전쟁 뭐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퇴행적 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과 5.18 단체 관련자들이 어제 국회에 항의 방문했기 때문에 결국 그 양측이 만났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5.18을 소위 수도권청 민생들의 정쟁이감으로 논리감으로 이긴 한국당의 기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5.18은 전두환 대통령이 아주 용감 있게 하신 당신이 같은 날 너무나 상반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해당 의원들 제명하라는 쪽과 윤리위 제소를 취소하라는 측과 정말 때 아닌 역사 전쟁입니다. 폭동군대를 색출하라! 바닥에 누워서 이른바 침대 항의를 하는 시민들도 있고요. 목소리 높여서 노래와 구호를 통해서 항의하는 여기까지 보죠. 네, 소모적입니다, 참. 제가 오면서 KBS 오면서 국회 앞에 네. 시위하는 걸 보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대한애국당에서 이종명 의원 제명시킨 자유한국당 해체하라고. 네. 대한애국당에서. 네, 대한애국당에서. 네, 조원진 의원의. 네, 그리고 또 민중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또 5.18 망언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고 그러고. 자유한국당 양쪽에서 양쪽에서 지금 다 해체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나가시면서 그 사진 저희 제작진에 주시면 저희 유튜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전당대회 뒤로 이제 후보 입후보를 했으니까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 뒤로 미뤄졌습니다. 만약에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회 이번에 도전하는데 만약에 되면요. 광주 시민들이 느끼는 당혹감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아니 김진태 의원이 당 대표가 될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은 낮아서 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오늘 들어온 화면입니다. 지금 마침 또 저렇게 두 의원분들이 아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네, 당 지지율은 급락했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김진태 의원이 당 대표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래요. 김순례 의원은 될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아니 최고위원 된 분을 어떻게 합니까? 전당대회에서 되면 진성당원들이나 저 시민들 30% 여론조사에서 되면 광주나 호남 사람들이 느끼는 당혹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수권 정당입니다. 네. 광주나 호남 사람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이제 만세 부르는 거죠. 저 보십시오, 표정을 얼마나 좋아하는 표정입니까? 네. 내년 총선은 뭐 출원이나 만화 뻔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네. 또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론 얘기하는데 이제 그만 얘기하라 그러세요. 제가 볼 때 저절로 될 것 같은데요.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가는 한 뭐 그런 얘기를 뭐 강조할 필요도 없죠. 남의 불행이 저 행복일 수 없고 네.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굳건하게 잘 서야 여당도 긴장하면서 이렇게 견제와 균형 속에서 서로 잘 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김진태, 김순례 등이 두 사람이 당선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총선 치르기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는 봅니다. 네. 이번 자유한국당의 오늘 윤리 결정에 대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논평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자유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습니다.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민주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옹호하고 민주화의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윤리 개념이 없는 자유한국당 윤리 결정답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유예되지 않고 증폭될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죄할 의지가 있다면 여야 사당이 추진 중인 5.18 모독 3인방 국회 퇴출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일까요? 저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거 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율이 3.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두현 의원님 말처럼 별로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40.9%로 올라가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두 정당의 자유한국당이 워낙 오름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과 민주당과의 지지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 나온 결과 보면 다시 15%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의 일정이 나왔는데 네. 이제 27일이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잡혔는데 방금 저 충청 호남 합동연설에 그 가죽 모자 쓴 김진태 의원 모습 나온 게 이제 그 합동연설이고 가만 보면 대전, 대구, 부산, 경기를 도는데 수도권까지 호남, 광주는 가지도 못합니다. 이 현상은 원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뭐 일정이 급하다 보면 뭐 굳이 또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인원 동원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더욱더 못하는 건데 워낙 전당대회를 억지로 가서 치르려면 몰라도 사람 동원이 어려워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예. 네. 원래 그건 이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힘들 겁니다. 아니 김진태 의원은 또 저 전라도에 또 갔어요. 네, 뭐 네. 기자회견 한다고. 광주 갔었죠. 그렇죠. 네. 근데 정작 또 전당대회는 아예 가지를 않아요. 네. 뭐 호남은 버려도 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행사 일정을 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영남, 호남, 경기, 수도권, 강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충청, 네. 안 가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갈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보수층 지지자들은 도대체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고 정말 수권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됐나를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자, 그나저나 그러면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김진태 의원 이렇게 이제 당권 경쟁은 좁혀졌습니다. 이제 본선 라운드가 펼쳐지는데 이번 5.18 폄훼 발언 관련해서 뭐 이해득실이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득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다시 하면은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표차가 벌어졌잖아요. 만약 총선 앞두고 저런 일이 저렇게 벌어지면 수도권에서는 당락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호남만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수도권, 충청권에까지도 미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당 지도부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지도부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정두원 같이 출연한 뭐 방송에서 네.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하면 5% 정도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예측을 했었거든요. 좀 네. 덜 떨어진 거예요. 아마 더 떨어질 더 겁니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저는 호남에 가서 매를 맞더라도 호남도 가고 네. 그리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징계한다고 해서 이제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가야죠. 저렇게 미봉책으로 하고 가면 저는 오늘 딱 보니까 이거 징계는 물 건너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더 떨어지겠구나 그런 네. 생각이 저는 물론 들던데요. 저 파장이 후폭풍이 당분간은 갈 것 같은데 지지율에 이미 반영되고 있고 하지만 또 전당대회 잘 치러서 당대표 뽑고 이렇게 전열을 정비하면 또 그게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해서 또 다시 반등할지 이제 컨벤션 네. 효과는 잘 저는 정리하면 없을 거라고 보고 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저 이제 전당대회 지역 일정 앞에서 있잖아요. 계속 5.18 망언,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이런 시위가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이 있는 대로 그것이 계속 상기되면서 자유한국당 전당대 일정을 할 때마다 저는 네.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두 명의 의원들이 각각의 의원들이 논란에 올랐는데요. 하나는 삼선의 박순자 의원이 삼선이 맞죠? 네. 네. 박순자 의원 아들에게 국회 출입증을 줘서 논란입니다.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게 있는지 좀 몰랐습니다. 뭐 보좌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있더군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아들이 뭐 이렇게 바삐 자주 네. 엄마 사무실에 들락거릴 일이 있나? 아들이 저는 이 기업에서 예. 이 대관 업무했대요. 대관 업무하는 예.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자주 대관 업무라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서 그 기업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업무인데 예. 국회 자주 올 일 있으니까 어머니 나 저 프리패스 하나 주세요 해서 차고 다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또 이해 충돌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고요. 네, 하여간 저런 일은 정청래 의원은 저런 일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국회에 있다 보면 네. 이제 뭐 대관 업무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네. 특히 이제 또 2년 따라서 봐요. 선후배들이. 아드님에게 출입증 주고 뭐 이런. 뭐 아들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 네. 아니, 선배님 저 다니기 불편한데 출입증 하나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입법 보조원으로 무급 월급 나가지 않은 입법 보조원으로 그러니까 등록하면 출입증을 네. 받는다는 거 그걸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 아마 지금 국회 전수조사 하면 저런 경우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박순자 의원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네. 황교안 전 총리 사장인데, 황 전 총리도 지금 현직 의원이 아니니까 국회 다닐 때 저렇게 다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방문증을 받는데 그 박순자 의원 아들은 이른바 프리패스 차고 다녔다는 게 논란인데. 근데 한 가지 좀 네. 웃긴 얘기 하나 할게요. 네. 저도 이제 국회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국회의원이 아니면 다시 국회 가기 네.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방문증 받으려고 이제 내잖아요, 주민증. 네. 정도는 나온 경우가 있어요. 아, 의원님 저희가 안 돼. 그냥 들어가세요. 그래요. 네. 근데 누가 보고 찍는 것 같아. 아니, 나 이거 꼭 그럼 신청서 받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괜히 한 장 찍히면 그러니까요. 또 정청래 전 의원 갑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실강의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차량을 몰고 국회 네. 들어가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전직 의원들은 요즘은 차량은 들어가는 걸 등록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막 달라고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규정을 그렇죠. 지키려고. 그러면 네. 그럼 막 들어가라고 그러고 막 떠밀고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아들 논란이 이런 일 터지면 꼭 과거에 기자들이 안 좋은 일 찾아내잖아요. 10년 전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박순자 최고위원의 딸 결혼식 논란해갖고 축의금 줄 50m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또 이런 이야기까지 불거지는군요. 아들 이른바 프리패스 때문에. 민주당 김정우 의원도 도마에 올랐는데 직장 동료를 의원이 만났대요. 본인 이야기가.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본인 주장입니다. 해당 여성과 손이 닿아서 자기는 바로 사과했고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해당 여성이 문자와 전화로 협박하고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왔다는 게 이제 김정우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그 여성에게 받은 수백 건의 SNS 중에 나도 이렇게 협박당했다고 해서 공개한 건데 읽지 않겠습니다. 네. 이 피해 여성 측의 주장을 저희가 조금 더 넣어드리고 싶었는데 내용이 나온 게 없어서 일단 김 의원 측 반론만 좀 많이 넣었습니다. 네, 이건 뭐 사안의 사건이 진정되는 걸 좀 봐야겠는데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서 손이 닿았는지 아니 어땠는지는 그건 또 별개고 또 저런 협박 문자를 받은 건 또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런 문자를 받은 것은 저게 이제 거짓일 일은 없고 네. 저건 저것대로 이제 판단해 볼 문제인데 두 사람 간에 지금 다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은. 네. 그건 저는 양쪽 주장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논평하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러시죠. 네. 근데 큰일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정말 공인이 되기 전이라도 공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매사에 조심하면서 살고 엄격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년 4월에 공인이 되시고자 하시는 네. 정전 의원님도 지금 현역 의원님들의 이런 화마에 얽힌 의원님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영화관에 둘이 안 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도 결혼식 할 때 줄이 50m 이상 섰는데요. 그 당시에 돈을 안 받았거든요. 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네. 저한테 큰 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박순자 의원은 큰 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줄 서서 왜 줄 서 있었던 거예요? 악수하려고? 아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축하해주러. 진짜 안 받았어요? 네. 훌륭하시네. 네. 큰 꿈이 있으면 네.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 네. 공감이 되고 잘 모르는 사람과 영화관 가서는 안 된다는 말도. 여러 명이 가면 돼요. 저는 이제 주로 저희 이제 팬카페 회원들하고 번개쳐서 같이 많이 가는데 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정두원, 정청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